눌렀나요? 이미 눌렀어요. 네,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포트와 종목 관리에 좀 집중을 해볼 텐데, 솔직히 연초부터 진짜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차장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힘든 장에서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운용하셨어요? 사실 저는 네. 고객분들 주식을 1월 말 2월 초에 좀 많이 샀거든요. 진짜? 그때가 이제 전쟁 난다 만다 그런 때였거든요. 그럼 차장님도 밀리신 거 아니야? 예, 저도 뭐 사실 주식 산 거는 사실 물렸죠 지금. 네. 어느 정도 그래도 대응을 한 부분은 있고요. 이번에 전쟁 때문에 뭐 전쟁 수혜주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LNG 관련 뭐 조선주나 뭐 LNG 강관 뭐 이쪽, 그다음에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뭐 주요 공약, 건설, 권자재 뭐 이런 부분, 뭐 조금은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뭐 손실폭을 줄이려고 뭐 노력을 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제 이제 홍콩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는 거를 보면서 단기 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낙폭 과대주 위주로 좀 많이 포트를 변경을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수가 떨어졌을 때는 지수 빠진 이유가 있잖아요. 관련주들이 이제 안 좋았던 애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고 보는가, 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수혜를 받은 애들은 분명히 그러니까 수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이제 역사이클 타면 또 이제 수익률이 또 안 좋아지니까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낙폭 과대주 위주로 좀 포트를 유지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오늘도 사실 그냥 매도는 안 하고 주식 비중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은 지금 그렇게 많진 않으세요? 현금은 없습니다. 오, 진짜? 예. 한방 노리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그랬나 보다. 그건 아니고 어제 주식 많이 샀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 있는 분들은 어제 많이 사고, 이제 또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했고요. 아닌 종목은 이제 쳐내고 될 종목으로 이제 좀 비중을 심는 작업을 어제 했습니다. 그럼 쳐낸 업종이랑 종목은 좀 어느 섹터 쪽이에요? 뭐가 있어요? IT나 뭐 2차 전지 이쪽 그다음에 낙폭 과대주 위주로 좀 지금 보유한 상황입니다. IT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 고객분에 따라서 포트가 좀 다르기도 하는데,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를 갖고 있고요. 네. 하이닉스는 오늘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본 어제 지진 났고 오늘도 대만 쪽에 지진이 났다고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게 좀 오늘 상승폭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주 내에서는 SK 하이닉스, IT 업종 내에서 다 맞고, 예, 뭐 중소형주로 가면은 반도체 소부장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리고 2차 전지 쪽 담으셨는데 2차 전지도 장비 있고 소재 있고 배터리 셀업체 있거든요. 일단 장비주는 갖고 있고요. 네. 그냥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뭐 계속 논리가 똑같습니다. 장비주 SK온이나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자금, 유증자금으로 투자 들어올 거다라는 큰 그림, 이거는 그대로 유효했는데, 이번 주부터 사실 그게 나왔고, 장비주 중에 가장 대장급인 PNT가 3월에만 4번의 수주 공시를 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대장 종목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제 고객들 포트에 담은 섹터인 거고, 차장님께서 올해 이쪽 업종과 섹터는 정말 내가 한번 제대로 파봐야겠다 해서 좀 많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계신 섹터가 따로 또 있을까요? 일단 가장 좋게 보는 거는 네. 2차전지 장비,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를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2차전지 장비는 우리 한국 셀 3사들의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된다라는 포인트.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 그러니까 미국의 인텔의 캐펙스가 굉장히 크다.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중국도 파운드리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시장이 어렵더라도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군요.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 포트에 넣은 섹터는 없으세요? 예, 어제 뭐 크립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좀 샀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저는 가상화폐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상화폐가 눌렸던 이유는 사실
유동성이거든요. 네. 일단은 연준 유동성 회수랑 맞물려서 어느 정도 좀 많이 눌린 게 있는데 FOMC가 끝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 반응이 좀 나왔죠. 그리고 뭐 거래소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래소의 IEO를 이제 허용하겠다. 그게 뭐야? 그러니까 IPO 같은 거죠. IPO 같은 건데 가상화폐 네, 시장에서 네. 국내에서는 뭐 P2E 게임이 합법이 아니니까 뭐 ICO나 뭐 IEO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허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래소가 업비트, 빗썸 이런 곳에서도 컴투스의 코인을 상장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그게 안 돼서 미국 거래소에서 IEO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면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래소 관련주들도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래소 관련주만 볼 게 아니라 게임주나 이런 것들 대표적인 성장주가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위메이드도 한 오늘 5% 그러니까요.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메드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엄청 좋아하는 엄청 물려있는 거지. 그래서 그럼 걔네들도 좀 갈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전반적으로 일단 반등을 목표로 하는 거죠.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전환해서 뭐 정고점 뚫고 뭐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일단 지금 장에서는 기본적인 가정의 일단 트레이딩 관점인 거고 네. 반등을 먹겠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원금이 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겠네요.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장기로 보면 사실 어떻게 될지는 그건 그쵸, 그거는 대응의 영역인 거고 단기로 지금은 이제 시장을 보면서 사실 트레이딩으로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폭은 좀 제한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보시는 섹터와 업종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죠?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죠? 그러니까 전략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50%, 60% 이렇게 빠졌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모멘텀만 사실 불어준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늘도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삼성이 신사업 투자에서 뭐 로봇, 메타버스 이런 거 한다라고 하는 게 모멘텀만 사실 불어주면 오늘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사실 이 트레이딩만 잘해도 한 10% 이상, 20%까지도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만한 종목은 있을까요? 뭐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뭐 고객사 확대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면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되는 종목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올라오니까는 SK 하이닉스에서 국산화율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애칭 장비를 갖고 있는 APTC도 최근에 한 30% 올랐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제우스나 뭐 인텍플러스 이런 거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제우스 같은 경우는 중국 파운더리 투자의 수혜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인텔 투자 사이클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뭐 2차전지 쪽이나 기판 쪽에서 장비 수주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우스나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수주 장고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근데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5% 이상 지분 갖고 있던 알리안즈 펀드에서 좀 매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낙폭이 좀 커진 것 같고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종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경 스타워즈에서 1등한 종목은 뭐예요?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해서 사실 어떤 그래요? 한 종목에서 크게 먹은 건 아니거든요. 거기도 이제 포트를 짜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전략의 싸움인 거군요. 예, 사실 그때도 작년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지수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다만 P2E 게임 맞아요. 이제 메타버스라는 강한 테마가 사실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매매,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사실 그거를 좀 이용했던 거고
그럼 최근에는요 로봇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로봇주는 어때요? 투자도 괜찮을까요? 근데 로봇주는 사실 오늘 또 갭으로 크게 올라서 끝났는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로봇주는 뭐 많게는 뭐 200~300%도 오른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따라가시면 사실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뭘 살만한 게 없네. 아니. 할만한 게 되게 많은데 손이 안 나가. 아, 그래요. 건설주 최근에 하나 담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은 좀 장기적으로 좀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고, 정책 테마라는 게 사실 대선 전에 나오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 테마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후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숫자랑도 이게 실적이랑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건설주뿐만 아니라 뭐 건자재도 사실 레버리지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스타 종목도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지을 때 안에 들어가는 건자재. 전자레인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하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쪽을 좀 공략해볼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츠도 뭐 가능성 충분히 있죠. 대형 중에서 뭐 한샘, LX, 하우시스, KCC 글라스. KCC 클래스도 있고. 아무튼 건설이랑 건자재 쪽은 네. 포트에 담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그런 종목, 그러니까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 거고, 그럴 때 뭐 분할 매수 하시면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손지훈 차장님 오늘 답변 굉장히 짧게 하시는 분이어서 힘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시려고 했고, 저도 한번 탈탈 털어보려고 했는데, 1, 2편 다 구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 멘트 2배로 더 길게 해오셔야 돼요. 질문을 늘려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지훈 차장님과 함께한 2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